안녕하세요. 돈 세는 엄마가 돈 버는 TV 이천희망TV 이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맞벌이 부부들이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와요. 혹시나 중복공제를 받아서 나중에 과다공제로 인해서 가산세를 추징당하지 않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맞벌이 부부의 소득공제에서는요, 소득세율 구간이 다르다면 소득이 높은 쪽에 기본공제 대상자를 몰아주는 게 원칙입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요, 지난해 상담을 왔던 맞벌이 부부였는데요. 일단 남편은 연봉이 한 8천만 원대였고요, 아내는 연봉이 한 4천만 원대였습니다. 소득세 구간이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연봉이 많은 남편한테 자녀와 부모님을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는 게 유리한데요. 이상하게 아내한테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그 전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남편이 얼마나 환급을 받았는지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그 돈을 혼자서 마음대로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화가 나서요, 그때 연말정산 받을 때는 자녀를 아내한테 넣었다고 합니다. 남편의 태도에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지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맞벌이 부부들은요, 그렇게 서로 감정이 상해서 내지 않아야 될 세금을 더 많이 내기보다는요, 대화를 통해서 이왕이면 환급금을 조금이라도 더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연말정산 대상은요, 부부의 총 금액이 500만 원 이상 초과될 때 각각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중복공제가 좀 의심되는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적공제로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자녀나 아니면 연로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죠. 이럴 때 한 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및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근로소득일 경우에는 500만 원입니다. 이하일 때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계를 함께하는 부양가족에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요. 보통 연로하신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아니면 여자 편에서 생각한다 그러면 시댁의 부모님들도 다 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한다고 해서 함께 사는 게 아니고 따로 살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이 요건이 있는데요. 일단 직계존속, 즉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 이럴 경우에는 60세 이상이 돼야 되고요. 자녀들은 20세 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형제 자매와 함께 사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럴 때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데요. 나이 요건이 60세 이상이 되거나 20세 이하가 돼야 합니다. 혹시나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이 있을 경우에는요, 나이 요건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넣을 수 없고요. 부양가족은 부부 중에 1인만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를 대상으로요, 추가공제도 또 있는데요. 일단 경로우대 조건이 있습니다. 70세 이상 되는 부모님이나 장인 장모님이 계시다면 추가로 100만 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고요. 가족 중에 장애인이 계시다면 2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분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일단 기본공제 대상은 7세 이상 자녀입니다. 7세 미만이라도요, 취약한 아동은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 이게 바뀐 항목인데요. 예전에는 20세 이하 자녀는 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7세 이상 이 조건이 들어갔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서 세액공제 받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2명 이하일 때는 1명당 15만 원, 2명을 초과했을 때는 1명당 30만 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이나 입양에 따라서도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자녀의 순서에 따라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동일하게 70만 원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많을수록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세상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자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보험료 세액공제인데요. 이 부분은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연 12만원 한도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로 따지면 연간 100만원 한도로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보험은 연간 1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나이보험료 100만원이라면 그 15%를 말한 겁니다. 그러면 계약자하고 피보험자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계약자는 돈을 내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아내이거나 계약자가 아내인데 피보험자가 남편이라면 공제가 안 됩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되는데요. 계약자가 남편, 피보험자가 남편, 아니면 계약자가 아내, 피보험자가 아내일 경우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피보험자라면 일단 계약자가 남편인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계약자가 아내인데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의료비 세액공제 내용을 살펴보면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3%를 초과해서 15%까지, 난임 시술했을 경우는 2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같은 경우는 나이나 소득 요건이 있었는데요. 의료비 세액공제 부분은 나이나 소득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본인은 전액을 받을 수 있고요. 부양가족은 10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로 따지면 700만원 나왔을 때 15%가 105만원이니까 의료비가 105만원이 아닙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요. 지출한 분만, 즉 만약에 카드를 결제했다면 카드로 계산하신 분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공제 대상자를 자신한테 포함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취약전 아동, 초중고생 1명당 45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로 따지면 한 300만원 정도 되는 거고요. 대학생은 1명당 135만원. 근로자 본인이 교육을 받아서 교육비를 지출했다면요. 교육비 전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요. 교육비 같은 경우 부부 중에 누군가가 교육비를 지출한다면 반드시 교육을 받으시는 분이 결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공제된다는 점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기부금 세액공제인데요. 본인이 기부한 것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이 기부한 금액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넣은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인데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했다면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제한이 생겼는데요. 7천만원 이하자는 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 중에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요. 7천만원 초과해서 1억 2천만원 이하는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는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요, 제가 따로 방송을 만들어서 이미 업로드 시켰으니까요. 나중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 내용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가족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가족카드를 사용했더라도 사용한 사람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기본공제 대상자인데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시킨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중복공제가 절대 안 된다는 것. 즉 과다공제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중복공제를 했을 경우에는요.
국세청에서 전산을 다 돌려보기 때문에 수정신고하라고 안내가 날라옵니다. 보통 연말정산은 이제는 2월 달에 많이 하는데요. 그렇게 수정신고 요청을 받으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물론 가산세는 그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단 신고 불성실 가산세 10%가 붙고요. 납부 불성실 가산세도 붙습니다. 과소납부세액, 즉 덜 낸 세금에 대해서 만분의 3을 곱하고 지연된 일수를 곱해서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일단 맞벌이 부분은 방송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소득세율이 높으신 분이 기본공제 대상자를 포함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제 항목을 소득이 높으신 분한테 몰아주는 게 반드시 부부의 연말정산에서 최선은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면요, 연말정산 모의 계산하는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를 좀 활용해서요, 공제 항목을 서로 배분하는 시뮬레이션을 해갖고 가장 효과적인 공제 항목 나누기를 하면요, 이번 연말정산에서 부부가 합해서 더 많은 환급금을 챙길 수 있을 겁니다. 연말정산 잘 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돈 관리 되세요.